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사연구소입니다. 지난 4월 9일 교육위원회와 학부 설립 추진단이 주관하는 제1차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이 개최됐었죠. 이 포럼은 올해 상반기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현재 4차 포럼까지 진행 후 5차 포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체계와는 다소 다른 새로운 체제의 도입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연구소 1부에서는 학부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제1차와 2차 포럼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제3차와 4차 포럼에서 어떠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이로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 학부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1월 5일 우리 학교는 학부대학을 설립하고 202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대학은 학생이 무전공으로 입학한 이후 전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기존 자유전공학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과 맞물려 우리 학교 또한 학부대학을 신설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학교 측은 2022년 하반기부터 논의되어 온 과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대학 신설에 따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학부대학으로 편입 혹은 개편된다는 소식을 들은 해당 학생들은 소통 단절을 문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후 학부대학 신설에 대한 여러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학부대학 설립 발표 이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여러 논의 가운데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이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교 교육위원회와 학부대학 설립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에 총 5차례에 걸친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을 개최한다 밝혔으며 현재 제4차 릴레이 포럼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제1차 릴레이 포럼 포스터를 통해 개최 측은 우리 학교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학부 교육의 진정한 도약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4월에 진행된 제1차 포럼과 제2차 포럼에서는 학부대학의 개요와 사례에 대해 살펴봤으며 5월에 진행된 제3차 포럼과 제4차 포럼은 학생 세션과 집단 토론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6월 18일 제5차 포럼에서는 학부대학 설립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총 5차례에 걸친 릴레이 포럼. 그렇다면 제1차 릴레이 포럼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제1차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은 학부대학의 청사진을 펼치다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9일 개최됐습니다. 포럼은 김성규 교육부 총장의 학부대학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학부대학은 공통 핵심 역량교육, 융합교육, 글로벌 교육을 담당하며 기존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던 기초교육원의 역할을 자체 학생을 가지는 단과대학으로 확대한 형태입니다. 이어서 기초교육원 노유선 원장의 기초교육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기초교육원은 현재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진행 중이지만 행정적으로 교육기구가 아닌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체 전임교원을 둘 수 없어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외국어와 기초수학 등의 강좌는 타 단과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배경으로 학부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네, 기존 기초교육원의 한계로 인한 학부대학의 등장 배경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졌군요. 해당 포럼을 통해서 학부대학에 대한 초안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이지연 교육부처장의 학부대학 교육과정 초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학부대학 공통교육과정은 토대, 베리타스, 클라베스, 탐색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토대는 글쓰기, 외국어, 수학 등 기존 학문의 기초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첨단 융합학부에서 진행 중인 베리타스 강좌 또한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밝혔는데요. 융합 역량을 기르고 협업과 자기주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클라베스에서는 현재 7개 분야인 학문의 3개 영역을 4개 분야로 개편하였는데 학생들은 3분야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탐색 분야는 학문의 3개 일부 과목과 선택교양 영역을 재편하여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밝혔습니다. 해당 포럼에서는 이러한 계획안들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은 잡혀있지만 확정된 안건은 아니며 2025년 3월 출범 전까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1차 포럼은 학부대학의 개요와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차 포럼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나요? 지난 4월 23일 국내외 학부대학의 교육 경험, 우리에게 필요한 학부대학 모델은 무엇인가? 라는 이름으로 제2차 릴레이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포럼은 실제 운영 중인 국내외 학부대학 모델들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각 학부대학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발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도쿄대학교 교양학부의 스키하시 다치히큐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기숙형 대학인 RVRC의 펠로우 유니스 박사, 성균관대학교 전 인문사회 캠퍼스 부총장 유홍준 교수가 각 학부대학의 형태와 특징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자유전공학부 조준희 교수는 해외 학부 중심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콜리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네, 2차 포럼에서 여러 대학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해당 발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네, 해당 포럼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리버럴 아츠 교육입니다. 조준희 교수는 우리 학교의 학부대학은 네덜란드의 언더그래듀에이트 리버럴 아츠 앤 사이언스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공이나 진로와 무관하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대학 자체의 경험이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제1차, 2차 포럼에서는 학부대학의 초기 구상안과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로키 기자와 학부대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부대학 설립 발표 이후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와 더불어 제1, 2차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로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샤연구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와 4차 포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부는 노현채 기자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제3차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네, 지난 1, 2차 포럼에서는 학부대학 체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학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가 그려나갈 학부대학의 방향이 논의됐는데요. 지난 5월 14일 학부교육 혁신,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제3차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해당 포럼에서는 학생사회의 목소리를 주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교양과학 교과목의 개설과 이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문제 기반 학습법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학부대학의 광역생들이 전공 선택 후에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시됐습니다. 네, 3차 포럼에서는 이전 포럼들과는 달리 앞으로의 학부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포럼에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학생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개편 논의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학부대학 협의체가 출범하여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23년 10월이었는데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올해 1월이 돼서야 언론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와 2024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에서는 학생사회와의 소통 부재를 문제점으로 삼았고 공식적인 심의기구에 의해 학생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사업 확정 이전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부대학 설립 대응 태스크포스와 우리 학교 본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끝에 지난 5월 9일 자유전공학부 측이 제시한 조건을 본부가 수용했고 자유전공학부의 학부대학 편입이 공식적으로 결의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는 워낙 뜨거웠던 논의였기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자유전공학부 측이 제시했다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에서 발표한 학부대학 편입에 대한 자유전공학부 학생 입장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자유전공학부의 명칭과 시스템, 교과 전공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 유지, 자유전공학부를 대학에 준하는 단위로 유지, 간담회 등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의 정원 변화 및 광역과의 통폐합 불가, 학부대학의 설립 추진 과정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주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자유전공학부 교과 및 비교과 내실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 제공이라는 조건들을 내세웠습니다. 본부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며 자유전공학부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학부대학 설립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그렇게 되면 하나의 학부대학 안에 자유전공학부와 학부대학 광역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전공 진입 이후 소속이 변경되는 학부대학 광역과는 별개의 학부로 그 안에 편입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3차 포럼에서 나왔던 주장 중 마지막 주장이 이와 연결되는데요. 성현서 자유전공학부 학부대학 설립 대응 태스크포스장은 학부대학 광역 학생들이 전공 진입 후 해당 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학제 간 융합을 실현하고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3차 포럼에서 나왔던 다른 주장들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양과학 교과목의 개설과 이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박준섭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은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교양과학교과목 선택에 있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지적하며 학생회, 학사과, 정보화본부의 협력을 통해 과목 개설 전 미리 수요를 예측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공계열의 경우 전공별 진입을 위한 수학, 과학, 컴퓨팅 필수 교양 과목이 너무 많음을 설명하며 지나치게 경직적인 교양 이수 제도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졌음을 문제 삼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교양 이수 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한 겁니다. 이번엔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양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죠. 3차 포럼에 참여한 사범대학 윤종민 학생회장은 단순 지식 전달형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문제 기반 학습법 도입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특히 교양 과목은 절대평가가 가능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기에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교양 영역에 먼저 문제 기반 학습법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네, 교양교과목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 예측 시스템과 이수제도의 재구조화, 그리고 주도적 문제 해결 학습법 도입을 주장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4차 포럼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 네, 제4차 포럼은 지난 5월 21일 SNU 인재상을 위한 학부대학 교육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포럼은 학부대학 설립 추진단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소개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학부대학의 3대 목표는 공통 핵심 역량교육, 융합교육, 글로벌 교육으로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기초교양교육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초교양교육의 경우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교양으로 영역이 나뉘는데 학부대학의 공통교육과정에서는 그 영역이 학문의 토대, 지성의 열쇠, 베리타스, 지성의 확장으로 개편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학문의 토대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기초 학업 능력 배양을 목표로, 지성의 열쇠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폭넓은 지적 능력 개발을 목표로, 베리타스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도전적, 융합적 태도, 소통과 협업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지성의 확장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지식, 관점, 활동의 확장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융합교육을 위해서 베리타스 1, 베리타스 2, 베리타스 실천으로 구성된 베리타스 강좌가 제시됐는데요. 융합교육 소위원회 이준환 위원장은 해당 과목들의 경우 시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융합적인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학부대학의 목표 중 공통 핵심 역량교육과 융합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강좌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학부대학의 세 번째 목표인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교육체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부분은 우리 학교 글로벌 교육 소위원회가 도맡아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교육 소위원회 김선영 위원장은 세계 시민성 교육을 통해 공감과 공존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의 글로벌 교육이 될 것이며 해당 교육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통교육 과정 중 지성의 확장 영역에서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초교양교육의 개편은 학부대학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교육체계의 개편은 단순한 일이 아니기에 다양한 문제도 제기될 것 같은데요. 4차 포럼에서 발표된 교육체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이나 보완 의견은 없었나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니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패널로 참여한 교수진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짚어주었는데요. 학부대학의 목표와 글로벌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교양 교과목 이수의 유연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동시 인증제도와 이수 면제제도의 실질적 시행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교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학부대학 설립추진단은 오는 6월 18일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5차 포럼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하고 학부대학 설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에서 9월 중 2차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노현채 기자님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샤연구소에서는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을 주제로 학부대학이 무엇인지, 학부대학 설립 발표 이후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와 더불어 제1차부터 4차까지 총 4차례의 학부대학 설립 릴레이 포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5차 포럼에서 어떤 피드백과 의견이 나올지와 2차 공청회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학우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사연구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